빅데이터를 통해서 서울의 다양한 생활정보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서울. 이번 주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서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주제가 서울의 착한 가격 업소. 네. 그런데 이 착하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예? 실제로 식당 가시면 많이 볼 겁니다. 뭐 착한 가격 업소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 저도 정말 궁금해서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착한 가격 업소의 지정 기준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크게 역시 착한 가격이니까 중요한 가격이겠고요. 위생청결 서비스 공공성인데 중요한 것은 지역의 평균 가격에 비해서 이하이거나 아니면은 가격 안정으로 해서 1년 이내 가격을 인하한 품목이 있는, 그러니까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고 상대적인 수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좀 웃긴 게요. 그 동네 음식 가격이 다 그럼 높으면 조금만 낮아도 착한 가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구별로 조금씩 이 수치나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 가격이 역시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60점을 주고 있고, 뭐 위생청결 서비스 공공성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가격 인상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비싼 거에 비해서 상대적인 것도 있지만 분명히 그 업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또 공공성 이 부분에서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5개 가격 표시제나 원산지 표시제처럼 정말로 이제 사용자들 또 소비자들에게 정보성이 될 수 있는 것을 잘 하고 있는가라는 걸 좀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의 관리팀을 보니까 강남구에서 착한 가격 업소 되려면 일단 그러니까 집에서 좀 옆 가게보다 조금 싸게 잘 유지하면 착한 가격 없어 금방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조사가 이 식당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착한 가격이라고 할 때 생각해 보면 가격이라는 게 붙는 게 당연히 식당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세탁업, 숙박업, 임의용 등 전체적으로 이제 대상을 평가해서 착한 가격 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착한 가격 업소가 전국 단위에서 이제 지정이 된다고 하던데 서울 지역의 착한 가격 업소가 뭐 가장 많다면서요? 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울이나 경기가 역시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그만큼 가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많게 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이제 서울이 거의 한 900여 개, 그간은 800여 개 후반이죠. 그리고 경기도도 이제 877개 등 이제 가장 많이 지정돼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대전이나 충청도, 전라북도 등에서 한 200~300여 개, 300~400개여 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수도권에서 2배 이상 많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상대적으로 가격을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또 서울이나 경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본격적으로 서울의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보자고요. 각 자치구마다 물가 그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는 아닐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착한 가격 업소가 정의되는지 정의를 좀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해서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앞서서도 이제 강남구 걸 보셨지만 그게 거의 표준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60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동네는, 우리 지역은 제일 중요한 게 가격도 중요하지만 어떤 위생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편차를 이제 구별로 주게 되는데요. 어쨌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오는 것이 착한 가격 업소의 기준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가격 부분 이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업소의 개수들도 맞춰서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좀 늘었다면서요? 네, 실제로 매해 이제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제 2017년까지 쭉 떨어지는 추세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2018년 1, 2월 자료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착한 가격 업소라는 것 자체가 가격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제일 핵심적인 것이.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오를 때 그냥 따라 올리거나 아니면 우리 업소가 좀 올랐다.
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당연히 내려가게 되는데요. 네. 반대로 가격을 가지고 차별성을 가진 업체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라고 좀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살 깎아먹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 우리는 정말 가격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1,000원이라도 낮춰서라도 좀 착한 가게로서의 브랜딩을 한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착한 가게라는 것이 사람들의 인지가 되면서 예. 이것을 조금 활용해 볼까라는 업체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라고도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2012년서부터 계속 활용을 잘 못하다가 이제 2018년에 가서 활용을 하고 있다. 글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식업 분야가 가장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가장 많이 지정돼 있는 자치구는 어딘가요? 자치구는 당연히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강남구? 많은 일을 하는 맞습니다. 강남구. 네, 강남구가 예. 역시 106개로 이제 제일 많았고 그 외에 구로구가 이제 90개, 송파구가 64개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특히나 이제 근무를 많이 하는 지역들, 아하. 이 지역들이 좀 그런 가게들이 경쟁이 있다 보니까 그 경쟁 예. 안에서 좀 이렇게 살아남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착한 가격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좀 사용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구로구는 그 디지털 단지 이런 데 가면 네. 진짜 식당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눈에 딱 들려면 네. 어쩔 수 없이 뭔가 다른 작전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요식업 분야 말고는 또 어디가 많을까요?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보면 재밌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예. 근데 가장 많은 상위 업종이요 한식 분야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식 분야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제 이런 것도 점심을 먹는데 예. 특별한 점심이 아니고 항상 기본이죠. 먹는 점심이잖아요. 예, 기본.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기업체들이 어떤 업체를 정해놓고 먹는 경우가 많아요. 식당을. 맞아요. 그러니까는 저 우리 백반집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 그 식당은 1,000원이라도 싸기 때문에 거기로 아. 간다라고 하는 쪽에서 예. 역시나 한식 쪽에서 그 전략을 쓴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으로 재밌는 것이 두 번째로는 식당이 아니고 임의용업이라는 겁니다. 임의용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상당히 심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임의용 업체를 들어가는데 여기가 카트 기본 비용이 얼마인지 이런 게 안 나와 있는 데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착한 가게들은 대부분 그런 가격들을 명확하게 작성해 놓은 그러니까 정보성이 맞습니다. 많은데요. 예, 이런 맞아요. 부분에서 임의용업이 좀 높게 나왔다라는 특징을 예.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나네요. 그것도 진짜 뭐 딱 들어가가지고 겉에는 뭐 파마 뭐 6만 원 이렇게 써놓고 그렇죠. 들어가서 막 해놓고 나서 10몇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니, 데가 차라리 안 그러니까 써 있기라도 하면 모르는데 예, 맞아요. 그냥 가격 갔더니 15만 원이 예. 놀라잖아요. 근데 예, 이런 맞아요. 부분에서 분명히 도움이 근데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네. 실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라는 게 이 혜택과 좀 연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연계에 보시면 금리 보증 운영 정책, 뭐 기타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0.25% 뭐 금리 추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만큼 그 소비자들에게 와닿는 그 구매자들, 그러니까는 기업을 하시는 또는 가게를 하시는 분들에게 생각만큼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인지하기 때문인지 몰라도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기회에 조금 더 많은 착한 가게를 위해서 좀 이런 제도 혜택을 조금 더 개선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쓰레기 봉투 무상 제공 이런 거는 좀 식당한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착한 가격 업소 이렇게 정해가지고 지정하고 하는 것이 네. 그 행정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만큼 혜택을 볼 수 있게 맞습니다. 제도를 잘 정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착한 가격 업소들 어디 가면 한눈에 딱 볼 수 있나요? 네, 일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가면 전국을 보실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물가정보 홈페이지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 실제로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아니면 그 업데이트된 걸 볼 수 있는데 서울시 885개 업소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제가 착한 가격 보고 왔어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예. 서로가 좀 그게 상생이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더 알려줘야 이게 더 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요즘 그 앱도 많은데 착한 가격 업소 앱 딱 만들어서 그렇네요. 동네 딱 착한 가격 업소 찾아갈 수 있게 해주면 네.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쓰레기 봉투 좀 깎아주는 것보다. 네, 스타트업이나 예. 배달업계에서 연동을 예.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